스포츠 분석 토선생입니다. 매일매일 실전 배팅 중입니다. 스포츠 토토 배팅 노하우, 스포츠 분석 노하우 토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항상 좋은 결과 목표로 좋은 건 공유하겠다는 마음으로 뉴스 자료 실시간 체크 후 댓글 링크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12월 29일 월요일 해외 축구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척도기니 vs 수단. 이번 매치는 양팀 모두 주전 결장 이슈가 겹쳐있는 상황이라 전력을 100%로 끌어올리기 어려운 상태에서 시작한다는 점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척도기니는 주전 풀백 운동의 부재로 인해 좌측에서 라인을 깊게 파고드는 오버래핑 패턴을 적극적으로 쓰기 어렵고, 이는 자연스럽게 측면 전개와 크로스 빈도 감소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마침과 가넷이 중앙에서 볼을 조율하더라도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과감하게 전진 패스를 시도하기보다는 안전한 구역에서 템포를 낮추는 선택을 반복할 여지가 크다. 수단 역시 살라 아딜이 빠지면서 측면에서 1대1 돌파로 균형을 깨는 장면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이 때문에 모하메드 아이사를 향한 크로스 컷백 루트가 줄어들고, 앞델 라우프 야굽의 패스도 상대 박스 근처까지 날카롭게 파고들기보다는 중원 근처에서 반복되는 그림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두 팀 모두 전술적으로 준비해둔 패턴을 그대로 구현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전방부터 강하게 압박을 걸며 점유율까지 장악하는 플랜보다는 블록을 먼저 세워놓고 실점 관리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무게중심이 기울 수밖에 없다. 경기 중반 이후에는 체력 부담까지 겹치면서 양팀 모두 라인을 더 내리는 선택을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세컨드볼 경합도 공격적으로 높은 위치까지 나가는 형태보다는 자기 진영 근처에서 안전하게 숫자를 맞추는 쪽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전체적인 경기 흐름은 빠르게 오르내리는 와이드 오픈 전개보다는 중원에서의 몸싸움과 파울, 느릿한 빌드업이 반복되는 루즈한 양상으로 흘러갈 공산이 크다. 그럼에도 세트피스 한두 번 정도로는 득점을 노려볼 수 있겠지만 필드 플레이에서 다양한 공격 패턴이 폭발하기는 어렵고, 두 팀 모두 과감하게 리스크를 감수할 이유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다득점 양상은 기대하기 어렵다. 결국 전력 누수, 전술 완성도 저하, 그리고 안정적인 승점 관리라는 세 가지 요소가 겹치면서 이 경기는 자연스럽게 무승부와 언더 흐름에 가까워지는 구조라고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일적도 기니는 측면에서 라인을 찢어줄 자원이 빠지면서 마침과 가넷이 중심이 된 빌드업 역시 과감한 전진보다는 안정적인 패스 선택에 무게를 둘 가능성이 크다. 수단도 측면 돌파 옵션 공백 탓에 모하메드 아이사의 장점을 온전히 살리기 어렵고, 전체적인 전개 속도 역시 의도적으로 낮추면서 실점부터 막는 운영을 선택할 여지가 크다. 종합적으로 보면 이번 경기는 어느 한 팀이 승부를 강하게 밀어붙이기보다는 서로 리스크를 줄이며 시간을 흘려보내는 쪽에 가깝기 때문에 무승부와 언더에 대한 기대값이 더 높은 매치업이라 판단된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무승부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 오브 언더 강추. 크리스탈 팰리스 vs 토트넘 호스퍼. 경기 구조만 놓고 보면 이 매치는 후반으로 갈수록 크리스탈 팰리스의 박스 점유와 세컨드라인 침투가 빛을 발할 수 있는 구도다. 초반에는 토트넘이 콜로 무아니와 히샬리송을 중심으로 4-2-2-2 전방 압박을 가동하며 주도권을 잡으려 하겠지만, 로메로의 공백으로 인해 수비 라인 뒷공간과 커버 타이밍에서 불안 요소가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다. 예레미 피노가 측면에서 안으로 파고 들어와 공을 받는 순간 토트넘 수비는 그를 따라 안쪽으로 모일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윙백과 센터백 사이 간격이 넓어지는 장면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그 타이밍에 예레미 피노가 다시 바깥으로 빠져 크로스 각을 만들거나 짧게 내준 볼을 통해 휴즈와 레르마가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해 들어가면 문전 주변에는 한 번에 여러 명의 팰리스 선수들이 모여 혼전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다. 팰리스는 원래도 후반으로 갈수록 박스 안과 그 주변에 인원을 쌓아 올리며 세컨 찬스를 노리는 스타일이라 토트넘처럼 수비 구심점이 빠진 팀을 상대로는 이 장점이 더 도드라질 수 있다. 토트넘 입장에서는 벤탄쿠르가 중원에서 최대한 볼 순환을 책임지며 빌드업 흐름을 안정시켜야 하지만, 사비 시몬스의 부재로 이선 사이 공간에서 볼을 받아줄 자원이 줄어들어 전진 패스의 선택지가 한두 개로 제한될 위험이 있다. 그래서 콜로 무아니가 자꾸 측면으로 빠져 공을 받게 되고, 히샬리송이 혼자 박스 안에서 수비수 둘셋과 싸워야 하는 장면이 늘어나면 토트넘의 공격은 점점 직선적이고 읽기 쉬운 패턴으로 변할 수 있다. 반대로 팰리스는 후반에 들어서면서 예레미 피노의 돌파 강도를 유지하거나 교체 자원을 통해 측면 스피드를 신선하게 가져가면 박스 주변에서의 공격 밀도를 더 끌어올릴 수 있다. 휴즈와 레르마가 번갈아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하고, 마테타가 페널티 박스 중앙에서 수비수를 몸으로 붙잡고 있으면 두 번째 볼과 루즈볼은 자연스럽게 팰리스 쪽으로 떨어지는 비율이 높아진다. 세트피스에서도 토트넘은 로메로의 제공권과 수비 리더십 공백을 메우느라 애를 먹을 수 있고, 팰리스는 예레미 피노의 킥과 문전 혼전 유도 패턴을 통해 꾸준히 득점 기회를 창출할 여지가 있다. 종합적으로 보면 전반에는 토트넘의 개인 기량이 한두 번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직력과 스쿼드 밸런스의 공백이 드러나면서 경기의 무게는 팰리스 쪽으로 조금씩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후반 중반 이후에는 팰리스의 박스 점유와 세컨드라인 침투, 세트피스 공세가 겹치면서 한 번의 혼전 상황이 곧바로 스코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구도가 만들어질 수 있다. 1크리스탈 팰리스는 예레미 피노의 유연한 움직임과 마테타의 박스 장악력, 휴즈와 레르마의 하프 스페이스 침투를 앞세워 후반으로 갈수록 페널티 박스 주변에서 공격 밀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팀이다. 반면 토트넘은 로메로와 사비 시몬스의 이탈로 수비와 공격 모두에서 중심축이 흔들린 상태라
콜로 무아니와 히샬리송의 개인 기량에 의존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팀 밸런스가 무너질 위험이 커진다. 그래서 전체적인 전술 구조와 경기 흐름, 후반 박스 점유와 세트피스 변수를 모두 고려하면 이번 매치는 크리스탈 팰리스 승리 쪽에 무게를 두는 판단이 보다 현실적인 선택으로 보인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크리스탈 팰리스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버버 추천. 볼로냐 FC vs 사스올로. 이번 볼로냐와 사스올로의 맞대결은 겉으로는 공격력 대 공격력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수비 조직력과 미드필드 콤팩트함에서 명확한 차이가 드러나는 매치업이다. 볼로냐는 이번 시즌 경기당 평균 0.86 실점만 허용하고 있으며 경기당 1골도 내주지 않는 짠물 수비를 기반으로 경기를 설계하고 있다. 포백 앞에서 모르가 라인을 지키고 측면과 중앙의 간격을 좁혀 사스올로의 주요 공격 루트를 사전에 차단하는 구조를 이미 안정적으로 갖춰놓은 상태다. 사스올로 입장에서는 피나몬티와 베라디를 중심으로 박스 안에서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고 싶겠지만 볼로냐의 단단한 포백과 촘촘한 미드필드 블록을 90분 동안 꾸준히 흔들어내기는 쉽지 않다. 반면 볼로냐는 모로와 오르솔리니가 하프 스페이스에서 2대1 원투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콤팩트하게 박스 안으로 파고드는 공격 루트를 통해 상대 수비를 깨뜨리는 패턴을 자주 가져간다. 이 과정에서 사스올로 수비진은 중앙과 측면 사이 공간에서 선택지를 강요당하고 한번 타이밍이 어긋나는 순간 박스 안쪽에서 결정적인 슈팅 찬스를 허용할 가능성이 높다. 사스올로는 공격적인 성향 탓을 때로는 라인을 높게 끌어올리기도 하지만 볼을 잃은 뒤에는 미드필드와 포백 간 간격이 벌어지며 역습에 취약해지는 문제가 반복되어 왔다. 볼로냐는 이런 틈을 놓치지 않고 짧은 패스와 방향 전환으로 탈압박한 뒤 오르솔리니 쪽으로 볼을 몰아주면서 다시 안쪽으로 파고드는 슈팅 찬스를 만드는 그림을 노릴 수 있다. 또한 볼로냐는 홈에서 라인을 무작정 내리는 대신 공수 간격을 유지한 상태에서 상대를 앞에서부터 압박하고 볼을 빼앗은 순간 빠르게 전환하는 경기 운영을 선호한다. 사스올로는 라인 간격 문제 때문에 한 번 리드를 허용하고 나면 라인을 올리면서 공간을 더 많이 노출할 수밖에 없는 전개로 끌려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래서 이 경기는 초반에는 사스올로가 볼을 돌리는 구간이 있더라도 실질적인 득점 기대값은 시간이 지날수록 볼로냐 쪽으로 기울어지는 양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볼로냐의 짠물 수비와 안정적인 블록 운영은 사스올로 공격진에게 90분 내내 답답한 그림을 강요할 수 있고 반대로 볼로냐는 제한된 기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승부를 설계할 수 있다. 결국 수비 조직력과 미드필드 콤팩트함, 그리고 박스 안으로 파고드는 원투 패스 루트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 매치업은 볼로냐가 승리를 가져갈 시나리오가 더 설득력 있게 그려진다. 일볼로냐는 이번 시즌 내내 단단한 포백과 짠물 수비를 바탕으로 실점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승점을 쌓아가는 팀 컬러를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 모로와 오르솔리니를 중심으로 한 콤팩트한 원투 패스와 박스 침투 루트가 더해지면서 적은 찬스로도 경기 흐름을 자신의 쪽으로 끌어오는 힘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사스올로는 전반 개인 기량은 뛰어나지만 라인 간격과 전환 속도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 상황이라 이 매치업에서는 볼로냐 쪽 승리 기대값이 더 높다고 판단하는 편이 합리적인 선택이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볼로냐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버 언더 강추. 알제리 vs 부르키나파소. 이 맞대결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은 부르키나파소의 불안한 투볼란치 구조와 그 사이 간격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베네셀의 전진 드리블이다. 직전 경기에서도 부르키나파소 중원은 한 명이 앞으로 튀어나가 압박을 시도하는 동안 나머지 한 명이 뒤에서 균형을 잡지 못하며 중앙이 비어버리는 장면이 반복됐다. 알제리는 이런 패턴을 파고들 준비가 되어 있고 베네세르가 볼을 잡는 순간 속도를 한 박자 끌어올리며 이선과의 삼각형 패턴을 통해 박스 앞까지 침투하는 장면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 베네세르가 중앙축을 가르며 전진하면 마레즈는 안쪽으로 좁혀 들어와 왼발 슈팅과 침투 패스를 동시에 노릴 수 있고 분해자원은 센터백 사이를 파고들며 수비 시선을 분산시킨다. 그래서 수비 밸런스가 완전히 정렬되기 전에 박스 앞에서 유효 슈팅이 연달아 발생하는 그림이 자연스럽게 예상된다. 반면 부르키나파소는 카보레와 와타라의 측면 스피드를 활용해 빠른 전환을 노리지만 두 선수가 동시에 전진하는 구간에서는 중원 커버가 비는 약점이 다시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알제리가 이를 인지하고 중원에서 수적 우위를 확보한 상태에서 두 줄 수비를 앞에 두고도 침착하게 패스를 돌린다면 점유율과 찬스 퀄리티 모두에서 우위를 가져갈 수 있다. 특히 베네셀의 킥력은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위협적인데 부르키나파소가 세컨볼 정리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여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세트피스 2차 상황 역시 알제리 쪽에 유리하게 열릴 수 있다.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부르키나파소의 중원 압박 간격이 더 벌어지고 전방과 후방 라인이 따로 움직이는 현상이 심해지면 알제리의 전진 패스 한 번에 라인이 갈라지는 장면이 나올 수 있다. 알제리는 경험 많은 에이스들을 중심으로 경기 템포를 조절할 줄 아는 팀이라 앞서 나가는 상황에서는 라인을 무리하게 끌어올리기보다 중원에서 볼 점유를 통해 리스크를 관리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부르키나파소가 뒤지는 상황에서 라인을 올려 압박 강도를 높이려 할수록 베네세르의 탈압박 드리블과 마레즈의 컷신이 더 날카롭게 살아날 수 있다. 때문에 이 경기는 초반 몇 분만 안정적으로 버티고 나면 알제리가 중원에서 흐름을 틀어주고 점점 더 자신있게 빌드업을 전개하는 양상으로 흘러갈 공산이 크다. 부르키나파소 입장에서는 세트피스 한 방이나 와타라의 개인기에 기대는 구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런 형태의 공격은 상대를 지속적으로 흔들기에는 한계가 있다.
결국 알제리가 전술적인 완성도와 중심축의 안정감에서 한 수 위에 있고 특히 베네셀의 존재감이 이 매치를 통째로 가져올 수 있는 카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흐름과 상승을 종합해보면 알제리가 부르키나파소의 중원 구조적 약점을 집요하게 공략하며 승리를 가져갈 시나리오에 보다 큰 무게가 실린다. 1, 2번 대결은 단순한 이름값 싸움이 아니라 중원 구조와 압박 타이밍에서 드러나는 차이가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높은 경기다. 부르키나파소는 투볼란치의 전진 커버 타이밍이 엇갈리며 중앙축이 비는 약점을 직전 경기부터 노출했고 이 약점은 베네세르 같은 전진형 미드필더를 상대한 뒤에는 더 크게 부각될 수 있다. 알제리는 베네세르의 전진 드리블과 마레즈의 컷인, 분해자우의 박스 장악력을 앞세워 박스 앞에서 꾸준히 유효 슈팅을 만들어낼 수 있는 팀이다. 전술 구조와 중심축의 안정감, 그리고 에이스들의 결정력까지 감안하면 이 경기는 알제리가 흐름을 통제하며 승리로 가져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알제리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보브 추천. 아탈란타 BC vs SC 인테르. 이 경기는 하프 스페이스를 둘러싼 수비 조직력의 격차가 승부의 방향을 가를 가능성이 큰 맞대결이다. 아탈란타는 스카마카 대 케텔라에르, 파살리치가 전방과 이선을 오가며 공격에서 충분한 무게감을 보여줄 수 있는 스쿼드를 갖추고 있다. 스카마카가 센터백과의 경합에서 버텨주고 대 케텔라에르가 하프 스페이스에서 공을 받아 방향을 틀어주면 파살리치가 박스 안으로 늦게 침투하는 패턴은 분명히 위협적인 조합이다. 하지만 라인을 높게 유지하면서 적극적으로 나오는 아탈란타 특유의 성향 때문에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에서 수비 라인의 균형이 무너지는 장면이 동시에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윙백이 전진한 뒤 뒷공간을 측면 센터백이 커버하는 과정에서 하프 스페이스를 누가 책임질 것인지에 대한 역할 분담이 어긋나면 그 틈이 한 번에 드러나는 약점을 노출해왔다. 인터밀란은 바로 이 지점을 물고 늘어질 수 있는 팀으로 오른쪽에서는 티람과 루이스 엘리케가 터치라인을 타고 올라가며 짧은 패스를 주고받는 패턴으로 아탈란타 수비를 측면으로 쏠리게 만든다. 튜랑이 안쪽으로 파고들며 수비를 끌어들이고 루이스 엘리케가 커트로 오버래핑을 걸어가는 장면이 반복되면 아탈란타의 오른쪽 수비 블록은 자연스럽게 한쪽으로 좁혀질 수밖에 없다. 이때 인터밀란은 단순히 그쪽에서만 공격을 끝내지 않고 바렐라나 중앙 미드필더가 타이밍 좋게 반대편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패스를 선택하면서 왼쪽에 넓게 열려있는 디마르코를 향해 롱 전환 패스를 시도한다. 디마르코가 아이솔레이션 상황에서 공을 잡으면 크로스든 컷백이든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미 한쪽으로 기울어진 아탈란타 수비 입장에서는 수비 범위를 다시 넓히기가 쉽지 않다. 여기에 라우타로 마르티네즈는 박스 안에서의 움직임과 슈팅 타이밍이 날카로워 디마르코 쪽에서 올라오는 크로스와 컷백을 마무리로 연결하는 데 최적화된 자원이다. 아탈란타 입장에서는 공격 전개 과정에서 라인을 과감히 올리는 특유의 장점이 인터밀란의 빠른 측면 전환과 하프 스페이스 침투 패턴을 만나는 순간 리스크로 바뀔 수도 있다. 전방에서 스카마카와 대 케텔라에르가 좋은 장면을 만들더라도 수비 전환 타이밍이 늦거나 측면에서 수적 열세가 반복되면 경기 흐름은 점점 인터밀란 쪽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아탈란타의 공격 성향과 인터밀란의 변칙적인 측면 아이솔레이션 전략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경기에서 보다 조직적으로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할 수 있는 쪽은 인터밀란이라고 보는 편이 더 설득력 있다. 교체 싸움에서도 인터밀란은 측면과 이선의 에너지 레벨을 유지해줄 자원을 통해 후반까지 같은 패턴을 반복적으로 들이밀 수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원정팀 쪽의 기대값이 더 커지는 그림이 그려진다. 종합하면 하프 스페이스 공략과 전환 패턴의 완성도 차이 때문에 이 경기는 결과적으로 인터밀란이 기회를 더 많이 만들고 골 결정력에서도 앞서 나갈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다. 이라탈란타는 공격적인 3-4-3과 전진 성향 강한 윙백 운영으로 언제든지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팀이지만 라인을 과감하게 올린 대가로 하프 스페이스와 측면 뒷공간이 동시에 노출되는 리스크를 안고 있다. 반면 인터밀란은 티랑과 루이스 엘리케의 측면 원투 패스로 수비를 한쪽으로 끌어당긴 뒤 디마르코 쪽으로 전환해 아이솔레이션을 만드는 전술 패턴이 잘 정리되어 있고 라우타로 마르티네즈와 바렐라가 그 흐름을 득점으로 연결해줄 수 있는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매치업 구도를 고려하면 홈팀이 오히려 자신의 공격 성향 때문에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내주는 순간이 늘어날 수 있고 그 틈을 집요하게 파고들 준비가 되어 있는 쪽은 결국 인터밀란이라는 점에서 원정팀 쪽 결과에 더 무게를 두는 것이 자연스럽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아탈란타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보브 추천. 코트 디부아르 vs 카메룬. 이번 맞대결은 결국 중원 뒤 공간을 누가 먼저 점유하고 측면 숫자 싸움에서 누가 구조적 우위를 만들 수 있느냐의 싸움으로 정리할 수 있다. 카메룬은 전방 압박의 첫 줄은 과감하게 나가지만 수비 라인이 함께 끌어올려지지 못해 1선과 2선 사이에 넓은 진공지대가 생기는 문제가 고착화되어 있다. 코트 디부아르의 캐시에는 이 비어있는 공간을 점유해볼을 받으면서 템포를 한 번에 끌어올리는 전진 패스와 드라이브로 공격의 시동을 거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렇게 캐시에가 중앙에서 템포를 끌어올리면 카메룬의 수비 블록이 정비되기도 전에 자아와 디알로 쪽으로 빠르게 볼이 전달되면서 박스 근처에서 수적 우위 상황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양측의 윙포워드와 풀백이 동시에 배치된 코트 디부아르는 윙백 한 명만으로 측면을 커버하는 카메룬의 구조와 정면으로 상충되는 전술적 상성을 갖고 있다. 측면에서 2대1을 꾸준히 만들 수 있다면 크로스뿐 아니라 컷백과 하프 스페이스 침투까지 연결되면서 카메룬 센터백들의 커버 범위가 과부하에 걸릴 수밖에 없다.
반면 카메룬은 마그리와 은베모의 개별 능력을 통해 한두 번은 위협적인 역습을 만들 수 있지만 빌드업이 단조로운 데다 중원에서 템포를 조절해줄 자원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경기 전체의 그림으로 보면 코트 디부아르가 볼을 소유하는 구간이 길어지고 점차 측면과 중앙을 번갈아 공략하면서 상대 수비 블록의 간격을 벌려나갈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특유의 신체 조건과 피지컬 싸움으로 인해 세트피스 한 번의 분위기가 바뀔 여지는 존재하지만 90분 동안 일관된 패턴을 가져가는 쪽은 코트 디부아르의 확률이 더 높다. 1코트 디부아르는 캐시에를 중심으로 중원 뒤 비어있는 공간을 장악하며 자아와 디알로의 측면 돌파까지 연계해 공격 템포를 끌어올릴 수 있는 팀이다. 반면 카메룬은 전방 압박과 후방 라인 간격 조절이 엇박자로 어긋나면서 중앙과 측면 모두에서 구조적 약점이 드러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측면 숫자 싸움과 중원 템포 조절 능력, 그리고 90분 동안 유지되는 전술 응집력을 모두 놓고 보면 이번 매치업은 코트 디부아르 쪽으로 무게추가 더 기우는 승부로 보는 편이 현실적이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코트 디부아르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버버 강추. 영상 보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좋은 건 공유해서 가치 척중률을 높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조합은 뉴스 선발 등 체크 고민 후 링크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댓글에 링크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